이번 영상에서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야, 네가 못 자는 거 그거 네가 안 피곤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이런 얘기를 누구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무식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은 불면증의 이유가 각성 상태가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서 베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성 상태일 때 나오는 뇌파예요. 그리고 이것은 알파파로 전환이 되는데요. 시간에 맞추어서 보통 전환이 됩니다. 보통 16시에서 17시 해가 치는 노을빛이 질 때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쭉 전환이 되면서 알파파가 점점 깊어집니다. 알파파는 베타파와 반대인 뇌파, 즉 이완됐을 때 나오는 뇌파예요. 그러니까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갈 때는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야근하면 더 힘든 거예요. 단순히 일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완된 상태, 긴장이 풀어지는 상태에서 내가 긴장, 몰입,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실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근할 때가 더 힘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알파파로 전환이 되고 알파파로 전환이 된 다음에 세타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타파에 진입했을 때 잠에 들게 돼요. 베타파에서는 절대로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파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알파파가 깊어진 다음에 세타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작용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비유를 들자면 베타파는 차가운 정도, 그 다음에 알파파는 그것을 녹이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는 이유는 하나죠. 세타파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 말은 베타파에서 왼쪽에 엄청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아무리 알파파가 나오더라도 잠을 들지 못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몸은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완전 피곤한데 정신이 뭔가 깨어있는 멀뚱멀뚱한 그런 상태가 이 밤에 베타파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랑 지금 신경이랑 전혀 신호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불면증의 이유예요. 불면증의 메커니즘이고요. 그런데 운동은 뭘까요? 운동은 내 몸을 릴렉스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긴장시키는 건가요? 긴장시키는 거죠. 근육을 더 긴장시키고요. 호흡을 가쁘게 만들고 심박을 빠르게 뛰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타파가 너무 심해서 과학 긴장된 상태여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여서 알파파가 들어와도 얘를 녹일 수가 없어서 못 자는 건데 이걸 더 심하게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식한 얘기라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 피곤하면 코 골고 잘 자던데 에너지가 방전돼봐. 그러면은 내 몸이 방어기제상 그렇게 잠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며칠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각성 상태가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에너지의 고갈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타파가 너무 우세한 상태, 과하게 나오는 상태여서 우리가 이것이 녹지 못한다고요. 그럼 이것은 왜 생겼냐?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코르티졸이 보통 과다 분비가 되기 때문인데요. 코르티졸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협적인 상황이 왔었을 때 이 코르티졸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못 자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일상이 전부 다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호르몬, 코르티졸이 과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 뇌는 어떤 상황을 봤었을 때 두 가지를 판단해요.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위협이 되는가. 그리고 위협이 된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거에 싸우거나 혹은 도망가기 위해서 우리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요. 자, 보세요. 상황이 이 정도야. 근데 내가 가진 여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이 사이를 메워야 되잖아요. 이 갭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이 갭을 각성으로 메우는 거예요. 각성 상태가 굉장히 크고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건요, 내가 일상을 보낼 에너지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운동을 추가한다? 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떠한 활동 없이 그냥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일상만 하는 경우에 내가 살아만 있진 않잖아요. 움직이고 밥 먹고 일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기초대사량 곱하기 1.3, 1.2에서 보통 3 정도를
일반인이 쓰는 총 대사량이라고 봅니다. 근데 운동을 1시간 정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러닝머신을 뛴다고 할게요. 근데 기초 대사량 곱하기 활동 지수이기 때문에 누가 뛰냐에 따라서 칼로리 소모가 좀 다르지만 그냥 평균값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보통 매일 그렇게 뛰었을 때 혹은 근력 운동을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했었을 때 보통 곱하기 1.5에서 1.7 정도가 나옵니다. 1.5에서 1.7 매일 1시간 정도 운동을 했을 때 말이에요. 내가 70% 이상의 강도로 뛰거나 근육 운동을 했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1.3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30%가 더 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대사량의 한 30%를 일상에서 쓰는데 고작 1시간에서 1시간 반, 넉넉 잡아서 2시간 안에 24시간 쓰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필수가 아닙니다. 운동을 필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얘기예요. 운동이 왜 필수인가요? 운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운동은 피트니스를 보통 얘기해요. 이것은 발전되는 단계입니다. 내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혹은 미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내가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근육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선 안에서지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노화가 왔으니까 안티에이징을 열심히 해야 된다. 안티에이징이 필수다. 안티에이징이 왜 필수예요? 나이가 들면 늙는 거지. 운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치면은. 그래서 지금 생활비, 고정비, 공과금도 못 내고 있는데 여기다가 생활비만큼 뭔가를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더 못 자요.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아침에 하잖아요? 그럼 낮부터 피곤해요. 근데 낮에 잘 수가 있나요? 혹 잠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낮에 잠깐 잤기 때문에 밤에 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잘 수가 없는 상황에선 버티죠. 내가 졸린 상황이야. 근데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야. 아까 딱 이 상황이죠. 이것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일상을 보낼 여력이. 그럼 그 갭이 더 커지고 각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해지고 더 못 자는 거예요. 그럼 밤에 할까요? 밤에는 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죠. 더 항진시킵니다. 밤에는 이완이 되는 뇌파가 나오고 있는데 걷다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자기 전에 심장이 한 번 더 달궈진 상태니까 더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이 있었을 때 운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운동해야 되는데 자꾸 운동이 끊기죠. 왜냐하면 운동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줘요. 운동해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몸이 안 움직여져요. 몸이 무거워요. 이미 몸이 긴장됐기 때문에 젖산이 많이 쌓여있거든요. 거기다 운동으로 젖산을 추가적으로 쌓았어요. 그럼 내 몸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든 모르든 그것이 착각이든 진실이든 우리 몸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 생존, 내 자기 방어를 위해서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결제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 방향이 맞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불면증 약을 먹고 수면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먹었죠. 근데 그것도 자꾸 안 들으니까 제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약을 먹고 나서 약을 먹을 때 술을 같이 먹는 게 아니고요. 약을 먹고 술을 먹거나 아니면 술 먹은 상태에서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블랙아웃 되는 그런 걸 그냥 그나마 잠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햇빛을 봐라, 뭐 나가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잠에 좋다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거 먹고 그래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약 없이 잠들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연처럼 찾아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메서드를 한 건 아니었고 근본적인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되는 거, 신경이 긴장되는 이유는 우리가 상황을 반응하고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딱 이것 때문에 그냥 그림 하나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든 불안증이든 우울증이든 제가 알았던 질병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접어두고 포기하고 그냥 이거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젖산이 쌓일수록 몸이 피곤하다 이런 개념을 알고 나서 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몸을 이완하는 메서드를 하던 도중에 눈을 뜨니까 아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저녁을 먹고 책을 보다가 그 책에서 그걸 보고 그냥 잠깐 덮어두고 가슴에 두고 나서 그걸 따라해봤어요. 그리고 아침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또 해봤거든요. 이것 때문인가? 그 다음이 2시였어요. 정확하게 2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인은 몰랐죠. 그 당시에는. 제가 한 이것이 불면증과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그땐 몰랐고 그냥 결과부터 일어났고 그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것이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고 하면은 긴장 때문에 불면증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더 촉발시키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에너지의 고갈 때문에 긴장이 생긴다. 그래서 에너지를 더 고갈시키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너무나도 자명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긴장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긴장을 이완해야 되고요. 에너지 고갈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쳤지만 임면하는 건 정말 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은 그 쌓인 피로가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세타파로 가는 길목에서 알파파가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너무 긴장되면은 육감 능력이 떨어져요. 내 몸의 느낌 혹은 고통, 피로를 다 느끼게 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해요. 그걸 못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몸이 풀리잖아요. 그럼 그 방어벽이 해제가 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그냥 바로 덮쳐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뛰어드는 후기처럼 그냥 잠에 듭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그 과정에서 잠들어요. 하지만 중간에 금방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베타 버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타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4시간 중에 대부분을 긴장 상태로 아주 오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잠에 들게 되면 의식이 끊기게 되고 무의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무의식은 항상성이 중요해요. 생존에는 항상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베타파가 이미 디폴트 상태잖아요. 긴장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금방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면은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거의 직전에, 자기 직전에 제가 가르치는 취침전 프로세스만으로도 보통 다 그냥 주무세요. 왜냐면은 몸이 풀리게 되면 뭐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냥 잠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베타버스트예요. 이것은 숙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일상에서 이 디폴트 값이 긴장이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이 알파파의 상태를 만들고요. 베타파를 해제시키고 긴장을 이완시키고 에너지 고갈을 충전한 다음에 유지해야 돼요. 그 유지의 점유율이 50% 이상 됐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절반이 편안한 상태, 승모근이 올라가고 몸이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 인상을 쓰는 게 아니고 이마가 펴진 상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됐었을 때 숙면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때는 사실은 인면의 문제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긴장을 이완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구체적인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둘게요. 거기에 정말 자세히 설명한 필통 영상이 있으니 그걸 꼭 보시고요. 그 필통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을 앓았다 그랬죠. 그것을 앓고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래서 어떤 계기로 전환점이 되어서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담은 극복기 영상까지 있으니까 꼭 고정 댓글 링크에 오셔서 이미 제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불면증은 너무 심한 고통이고 문제잖아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꼭 배우셔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